여러분, 정신분석학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심오한 인간 마음의 세계가 아주 흥미진진한 보드게임으로 재탄생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무의식의 마음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대화치료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으며 인간 마음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죠. 바로 이 혁명의 한가운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보드게임 무의식의 마음의 무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은 프로이트가 아니에요. 그의 곁에서 어쩌면 그와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아주 야심찬 동료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융이나 아들러 같은 프로이트의 핵심 동료가 되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담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심리학 발전에 기여해서 누구보다 높은 승점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비엔나의 수요 심리학회고요. 결국 최종 목표면 프로이트에게 가장 뛰어난 동료로 인정받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신분석가로서 진료실 문을 딱 여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일단 각자 마음에 드는 정신분석가를 고르고 개인 보드를 받아요. 그리고 사무실을 차리고 여러분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다이얼도 세팅하죠. 곧이어 첫 번째 내담자가 찾아오고 그 내담자가 꾼 꿈카드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내담자 카드 위에는 비애칭이라는 게 놓여 있어요. 이 비애칭이라는 거, 이게 정말 이 게임의 기발한 점 중 하나인데요. 환자가 겪는 그 깊은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리고 있다는 걸 이렇게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이 장막을 걷어내는 게 되겠죠? 자, 진료실 문도 열었고 첫 환자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 그러니까 게임에선 매 턴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새로운 이론을 발표해서 학계를 뒤흔드는 아이디어 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 게임의 엔진을 돌리는 가장 주된 방법이에요.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면서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음 턴을 준비하는 아이디어 회수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오직 환자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꿈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내담자 치료, 점수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게임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자주 하게 될 행동이 바로 아이디어 제시인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 마치 연구와 상담으로 꽉 찬 하루를 세 단계로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거예요. 비엔나 정신분석학회에서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보드에 마커를 딱 놓는 이 행동 하나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중요한 연구를 발표하는 등 아주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잉크병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아주 재미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연구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연구 노트가 한 장 한 장 쌓이는 것처럼 잉크병이 움직일 때마다 개인 보드에서 새로운 능력들이 잠금 해제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면 대체 뭘 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 통찰을 얻게 됩니다. 통찰은 말 그대로 정신분석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찰에는 성장, 자유, 열정 같은 특성이 있고요. 또 하급, 중급, 상급처럼 수준, 즉 깊이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통찰 다이얼이 바로 이런 통찰들을 모아두는 일종의 마음의 지도인 셈이죠. 그리고 통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평범한 분석에 두루두루 쓰이는 일반 통찰. 이건 다이얼 위에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특별하고 강력한 여러분의 플레이어 색깔을 띤 개인 통찰입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학문적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지만 그 효과는 정말 막강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모은 통찰들,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환자의 꿈을 해석하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이 통찰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내담자 치료 행동인데요. 이 순간이야말로 이 게임의 테마가 정말 활짝 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지식과 통찰을 동원해서
환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내는 과정이니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치료할 내담자를 정하고 그가 꾼 꿈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소비해서 치료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점수만큼 치료 마커가 환자의 개인 트랙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치유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치료 마커가 트랙 위의 카타르시스 아이콘을 딱 통과하는 순간 환자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플레이어는 물리적으로 정말 손으로 그 비애칭을 걷어내게 돼요. 이게 정말 게임 규칙으로도 테마적으로도 정말 짜릿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입니다. 환자의 숨겨졌던 능력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환자 한 명 한 명을 치유하는 과정이 모이고 모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게임의 승리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 자체가 승점과 평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수 획득 방법이 바로 논문 발표예요. 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이렇게 얻은 평판으로 평판 트랙에서 쭉쭉 앞으로 나아가고 또 비엔나 도시 곳곳에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도 승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게임의 중요 조건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 평판 트랙이 게임의 타이머 역할을 합니다. 프로이트 본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의 마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마커가 트랙의 맨 끝에 도달하면 게임이 막바지에 이른 겁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하고 점수 계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이 새로운 학문, 정신분석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플레이어가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동료라는 영예를 차지하며 최종 승자가 됩니다. 결국 이 게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심리적 개념을 보드게임의 규칙과 메커니즘으로 옮겨 담는 이 시도가 과연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 그 깊고 복잡한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또 다른 창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